교재는 427페이지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정정사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의 뜻이 뭐죠? 네, 고치는 겁니다. 왜 고칠까요? 네, 틀려서. 네, 잘못되면은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은 사업을 늘릴 수도 있죠. 처음에는 가구만 팔려고 그랬다가 가구가 잘 팔리니까 이제 컴퓨터도 팔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업태나 종목이 늘어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장사가 잘 돼서 늘리거나 장사가 안 돼서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요거 잠깐 적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100% 그냥 암기 시험이에요. 왜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냥 암기하면 맞추고 못하면 못 맞추고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있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공급하는 자가 우리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 다니면 대부분 회사 이름 알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이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좀 더 많아요. 근데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는 알 수 있겠지만 모든 사장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진 않죠. 그래서 뭐만 넣으면 된다? 등록번호만. 왜냐면 이 등록번호만 있으면 국세청에서 번호 치면 다 떠요. 맞잖아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저기 공무원분들이 컴퓨터에다 치면은 집 주소부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언제 신고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얼마인지 알아야 뭐를 거둘 수 있어요? 세금. 그래서 요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기 그 42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상호 바꾸면 바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상호 바뀐 걸 바로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한 게 돼버려요. 왜냐면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안 바꿔주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 적은 게 되는 거예요? 잘못 적은 게 되는 거예요? 잘못 적은 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당일날 바꿔줍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것보다는 거기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잘 나와요. 그래서 뭐가 잘 나오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 요거는 참고로 저기 뭐시기냐 정정사유예요. 정정이면 고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는요 일반적으로 요건 폐업사유예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법인 사장님하고 개인 사장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법인 사장님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이 그 회사를 거의 다 운영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의 월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법인은 회사 돈 막 가져다 쓰면요 걸려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저기 대기업에 보면 회장님들 다들 한 번씩 갔다 오셨잖아요. 큰 집에. 거기 가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은요 회사 돈 막 갖다 썼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개인 회사는 회사 돈 막 집어다 써도 돼요. 왜냐면 그거 누구 돈이에요? 개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놀랬었던 게 그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고 한번 좀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막 비서 막 찝적대고 하셔갖고 거기 사장님이. 근데 그때 놀렸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이거거든요. 법인. 근데 호식이 2마리 치킨은 이거였어요. 개인 회사. 근데 왜 놀랬냐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정보나 이런 걸 오픈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은 오픈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세금만 뭐 하면 돼요?
많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식이 2마리 시킨 사장은 지 맘대로 돈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안 돌리고 뭘로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회사로. 그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개인 회사는 내 돈이니까 막 갖다 써도 됩니다. 근데 법인은 개인 게 아니고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돈 막 갖다 쓰시다가 걸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참 좋은 게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기 어린이집인가 유치원하고 몇몇 군데들은 돈 갖다가 쓰고 걸리면 메꾸면 무죄되더라고요. 맞죠?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러다 걸리면 무조건 갔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있냐면은 법인은 어차피 사장님이 바뀌어도 사장님들이 월급쟁이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가 돼요. 개인은. 왜 그러냐면 개인은 소득세 내거든요. 소득세는 그 세무 때 배우는데 인적공제라 그래서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도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솔직히 사장이 바뀌든 뭐라든 세금만 잘 내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려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거기 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건 요거는 정정사유고요.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건 폐업사유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상속하면요, 상속받은 사람이 뭐 다 내도록 되어 있죠?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국가가 세금 받는 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증여받으면 증여하고 상속의 차이가 뭐죠?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 증여는요? 살아계실 때 받는 거.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혼자 사셔. 근데 아들은 자녀 포함, 자녀 와이프하고 배우자하고 여기에 자녀가 2명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느냐, 아들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이긴 해요. 항상 문제는 요게 되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장님들 월급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월급 받은 만큼 세금 내면 되는데 개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변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인정해 줘 버리면은요, 꼭 장난치는 사람이 생겨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세금 낼 때 되면 자녀가 많은 사람으로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꼭 아들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자녀가 많아. 그러면 너 명의 빌려주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증여로 해서 줄 거면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폐업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폐업을 해서 지금까지 돈 번 거 세금 다 내시고 아들은 뭐 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역사라는 걸.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갈비탕을 먹으러 갔는데 만약에 2군데 집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신장 개업했대. 근데 그 옆에는 100년 된 집이래. 어디로 갈 거예요? 당연히 100년 된 집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여기는 오래됐네. 그러면 오래된 이유가 다 있죠. 식당으로 치면 당연히 맛이 있어서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뭐 저렴해서 오래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공정.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냅두면 분명히 돈 많으신 분들은 장난쳐요, 안 쳐요? 쳐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장난치고 계시잖아요. 예, 툭하면 위장 이혼하시고. 예. 그 다음에 세금 낼 거 있으면은 돈 요렇게 꼬부쳐 놓고. 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지금 어쨌든 뭐 여기 미추 얼굴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아빠하고 딸하고 빼돌린 돈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빌라 왕인지 무슨 왕인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빌라 전세가 안 나간대요. 전국적으로 다. 예. 근데 아파트라 그래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아파트도 비슷한데 확률적으로 아파트가 조금 더 안전하긴 해요. 예, 왜냐면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선호해요, 빌라를 선호해요? 아파트를 선호하죠. 전 모르겠어요. 전 둘 다 그냥 살아봤는데 예, 그냥 조그맣게 다 누울 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예, 폐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내는 것 때문에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상속 관련돼서. 그래서 어쨌든 상속받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예, 안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부모님이 계속 살아계신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상속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상속은 크게 세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상속받는다. 그래서 요걸 하시려면 자산이 뭐보다 커야 돼요? 부채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10억 있는데 부채가 7억이야.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3억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부채보다는 일단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근데 거꾸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엔 대부분 뭐가 더 큰 거예요? 빚이 더 많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한정상속이라 그래서 요거는 모를 때. 뭘 모르냐면 나 부모님이랑 안 친해. 그래서 상속을 받으려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가 더 많은지 뭐가 더 부족한지도 몰라. 그리고 괜히 불안해. 그러면 요거 받으시면 돼요. 한정상속은 내가 받은 것만큼만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주로 누가 쓰냐면 대기업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안 나가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상속 포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GS 쪽이었나 CJ 쪽이었나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빚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대기업 쪽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속 포기하면은 아마 기자들이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상속 받아갖고 10억만 갖고 90억은 없는 돈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죠. 그게 좀 슬픈 얘기지만 안 좋은 일 생기면 뛰어내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 하나 가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쨌든 이제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상속 포기하면은 그 부채는 일단 날라가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어떤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도 인천 벌써 주한 여기 미추홀구 3명이죠. 근데 이제 아래 동네에서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미추홀구가 좀 빨리 터진 거고. 올해 피크는 저 때가 될 거래요. 하반기가. 왜냐면 갭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2년 전에가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상황은 봐야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힘들진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부모님이랑 안 친해서 잘 모르시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장례 치르신 다음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가 입에 맞아요. 그 행복복지센터인지 거기 가셔서 우리 부모님 재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다 치르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면은 서류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서류 다 제출하면은 한 일주일인가 10일 후에 우리 부모님 재산하고 부채 관련돼서 뽑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치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사채도 다 포함돼요. 근데 이제 저거는 안 돼요. 음지했거나.
음지의 건 안 되고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제3금융권 이런 식으로 양지의 거는 자산부터 해서 부채까지 다 뽑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음지 것까지는 국가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시면 요걸로 봐주세요. 요거는 저기 변호사한테 가면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 주면 써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항상 이걸 하셔야 됩니다. 돈 받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혼자 하면은 시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용어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나중에 꼭 이거 하십시오. 애들한테 저런 거 보내면 교육을 시켜야지 이제. 전 계산해봤더니 이거예요. 많진 않은데 어쨌든 부모님 잘 사시네요. 그냥 뭐 본인 두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연금 나올 거 있고 그러니까 두 분 사시는데 지장은 없겠더라고요. 집 조그만 거 있으시고 얼마 전에 땅 있는 거는 손해 보고 다 팔아버리고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셔갖고 아버지가 3번 쓰러지셨어요. 차 사고 나고 그다음에 연탄 그 뭐냐 가스 마셔서 한 번 그랬고 뇌출혈 와서 한 번 그러시고 자꾸 지방에서 사셨다가 저번 주에 이제 땅 팔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다. 그냥 두 분이서 그냥 가실 때까지 쓰고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대충.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랑 정한 게 하나 있어서 그냥 반 땅. 네, 아들 둘이니까 그냥 반으로 딱 깔끔하게 자르기로.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군가 하나가 욕심 부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싸움은 강남이나 저쪽 잘 사는 동네 아니면 싸움 날 게 크게 없긴 해요. 강남 같은 경우에야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우리 아가에게 강남에 있는 빌딩을 한 채 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며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웬 모르는 아가씨가 오더니 내 이름이 김아가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강남은 실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예. 뭐 많진 않지만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434페이지 과세거래. 그래서 과세의 뜻이 뭐죠? 네, 과세의 뜻이 세금 내는 걸 과세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드렸던 면세는 세금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과세거래가 3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기 있어요. 434페이지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화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거는 상법도 똑같고 민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그리고 용역은 재화가 아닌 것. 항상 2개가 있을 때는요. 하나는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 거는 요게 아닌 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은 대부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 그래서 일명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부분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네, 그리고 공급은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입은 외국에서 뭐 하는 거죠? 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건들 일부는 외국에서 뭐 하죠? 수입하죠. 근데 용역의 수입은 아니에요. 용역의 수입은 서비스를 외국 걸 가지고 오는 건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요 3가지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435페이지 보시면 유체물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요런 게 유체물이고, 무체물은 뭐 가스, 전기, 동력, 열, 그 다음에 뭐 무슨 권 요런 식으로 못 만지는 걸 뭐라 그래요? 무체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에 436페이지 2번에 요거는 추후에 외울 건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세법에서 안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2장짜리에도 있어요.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그리고 순서는 죄송한데 교재하고 좀 달라요. 제가 써드릴 때. 그러니까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연도. 얘는 강제.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낸다 그래서 현납이라고 하고, 하나는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혹가다 TV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38기동대라 그래서 세금 받으려고 이렇게 세금 체납하신 분들 쫓아다니는 팀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보면은 막 돈도 뺏어 가지만 뭐 골프채 아니면은 뭐 TV 이런 거 막 뺏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런 걸로도 낼 수도 있고 땅으로도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납이라 그래요. 근데 물납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상속이나 뭐 증여나 이런 쪽은 물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은 없고 땅만 10만 평을 주셨어. 근데 어쨌든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은 없어. 그러면 그 땅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부동산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세금 낼 때 땅으로는 내지 말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땅을 낼 때 내가 찍는 게 아니래요. 내가 찍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찍는데요. 이 땅 중에서 여기 가져갈 거야. 예. 근데 대부분 여기가 좋은 땅이잖아요. 예. 뭐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라던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땅으로는 안 내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했다가 막말로 중요한 부분 뺏기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으로 내는 거는 권장 안 한다고 밥 먹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안 해봐서 저도 몰라요. 근데 얼추 맞겠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담보는 왜 세금 안 내냐면, 이 담보라는 건 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집 살 때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받죠? 대출 받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터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집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대출금을 뭐 하고 있죠?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담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못 갚아야 공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담보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난리죠. 요쪽이 난립니다. 뭐요? 경매. 그래서 집들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경매는 요거예요. 강제로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이 만약에 강제로 팔렸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근데 갑자기 국세청 직원이 오더니 집 파셨죠? 세금 내세요. 그러면 국방맹이를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는 있어요. 불가능하진 않는데 세금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안 걷습니다. 왜냐면 이건 내가 원해서 판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강제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이쪽이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래서 요런 거 갖고 대충 분위기를 볼 수 있거든요. 뉴스 보다 보면은 갑자기 보험 해약률이 상승하고 있대. 그러면 경기 안 좋은 거고요.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자 못 갚고 있는 거고요. 맞죠? 근데 지금 슬슬 시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을 줄이고 있다. 이런 거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기 뭐지? 빨간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조건 그 다음날 노는 걸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 쓰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는 날을 뭐 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빨간 날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금요일인데, 5월 5일. 예전에 한번 저기 5월 5일 날 동물 보러 가자 그래갖고 가다가 돌릴까 말까 고민을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동안 1km도 못 가던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주유소에다가 돈 주고 주차한 다음에 걸어갈까? 왜냐면 한 20분만 걸어가면은 도착지였거든요. 막혀갖고. 그래서 요번엔 꼬시고 있어요. 가기 편한 대로. 서울대공원 이런 데 안 된다 이렇게 막 꼬시고 있죠. 안 그러면 인천대공원. 지금은 인천대공원도 막혀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인천대공원 갔다 왔는데 전철 타고요? 와이프가 싫어하세요. 저희 집은 그게 있거든요. 한 놈만 고생하자. 근데 항상 그 한 놈이 저라서 문제지.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냅니다. 누가 내요? 사업자가 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괄량도라는 건 업체를 다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회사 관련된 건 누가 내냐면 우리 회사 사가는 사람이 내면 돼요. 그래서 포괄 양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일부 양도는 과세 대상이에요. 왜냐면 일부만 팔면은 나는 아직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완전히 다 팔면은 나는 이제 그 사업체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종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종류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요것도 잘 물어봅니다. 간주공급 438페이지 보시면 간주하고 똑같은 말이 의의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법률 용어거든요. 이거는 회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법에서 뭐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나오면 뜻이 뭐냐면은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만약에 법원에서 이건 의자가 아니라 침대로 간주한다. 그러면 법에서는 침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주나 의제는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법적으로만이에요. 법적으로 요거를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뭐냐면 가짜 공급인데 진짜 공급으로 인정받아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어. 자가의 뜻이 뭐죠? 자가는 내 거죠. 그래서 자가 공급은 회사 내부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공급하는 걸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 관련돼서 증여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겁니다. 폐업 시 잔존 제한은 뭐예요? 우리 장사 안 되면 뭐 하죠? 폐업하죠. 그러면 남는 물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남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저 장사 안 돼요 이러고 땡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판 거 관련돼서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 다 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2년 계약을 했어. 근데 아직 1년 남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요. 그 나머지 1년치 매달 내 돈에서 나가야 돼요. 아니면 보증금에서 까든가. 그래서 이게 장사라는 게 당연히 잘 되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언제 장사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근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돼. 그러면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직원은
많이 파나 적게 파나 받는 돈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사장님은 많이 팔면 팔수록 가져가는 돈이 어떻죠? 커지죠. 네. 그런 거 보다 보면 눈 뒤집혀요. 왜냐면 진짜 장사 잘 돼갖고 막 한 달에 1억씩 갖고 간대. 근데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했을 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장사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거 유행했잖아요. 뭐 봉구비어, 무슨 비어 해서 많았죠. 지금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없어지고. 그것도 이제 타이밍 맞춰서 잘하신 분은 돈 버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줄을 잘 서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일명 타이밍. 네, 타이밍만 잘 맞으면 돈 벌 수 있어요. 로또도 알아요. 네. 내가 타이밍 맞춰서 탁 가갖고 자동이어 그랬는데 1등 될지.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본 책 중에 하나가 뭐 연애 소설 책이긴 했는데 일본 분이 쓰셨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날따라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층계로 걸어가는데 어머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사랑이 이루어진 책이 있거든요. 네, 타이밍이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으면 그 첫사랑을 못 만났겠죠. 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가공급 볼 거예요. 자가공급의 종류 3가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면세 사업에 쓰는 거. 제가 앞으로 특히 이거는 뭐 이제 전산세무 이거 배우실 분도 계시고 안 배우실 분도 계실 건데 세무 2급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단순해요. 그냥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구해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구해요. 그 2개를 뭐예요? 빼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많으면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많으면 돌려받으시면 돼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구조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가공급 첫 번째가 면세에 쓰는 건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요 매입세액을 받거든요. 근데 면세로 팔게 되면 매출세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물건 살 때에 요거의 전제 조건은 살 때 매입세액을 뺐다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뺐으면 국가에서는 팔아서 무슨 세액을 만들어야 돼요? 매출세액을 만들어서 뭐를 해야 돼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매입세액 뺐는데 면세에 써버렸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출세액이 없어요. 매출세액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면세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이런 걸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 때는 빼고 팔 때는 팔 때는 0이야. 그럼 국가에서 세금 거둘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이런 걸 냅두면은 사람들 장난 쳐요 안 쳐요? 쳐요. 그래서 사람들 장난 못 치게 너네 이렇게 팔면은 세금 내는 거다라고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장난 못 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있어요. 저기 439페이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랑 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예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자동차는 1000cc 넘는 차예요. 1000cc 초과하는 차.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외국도 그렇긴 하지만 1000cc까지를 경차라고 합니다.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래서 경차가 아닌 차들은 사시면 개별 소비세라 그래서 세금을 더 내요. 근데 국가에서 자동차 대한민국에 영향이 큰 업종인가요? 작은 업종인가요? 큰 업종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가끔씩 취득세나 요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을 깎아줄 때가 있어요. 특히 경기 안 좋을 때. 그래서
자동차 언제 사는 게 가장 좋냐면은요, 국가에서 세금 깎아줄 때 사세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1, 200, 비싼 차들은 한 5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나빠 처먹은 저기 영업하시는 놈들은 지들이 깎아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요번에 좀 많이 깎아주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취득세 뭐 50% 지원해준다 다 뻥이에요. 지원해주긴 뭘 해줘요. 국가에서 그냥 안 걷는 거예요. 자동차 많이 팔아먹으려고.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랑 자동차잖아요. 왜냐면 자동차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있잖아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근데 여기 두 군데가 대한민국 탑5 안에 들어가잖아요. 대기업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삼성이 1등이죠. 근데 삼성 올해 망하는 건 아니고 장사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랭킹 1위가 누구로 바뀔 수 있대요? 현대로.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삼성이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자동차 장사는 잘 됐대요. 네, 왜냐면 작년에 저기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팔 정도로 팔렸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가 1등 될 것처럼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안 적었구나. 대한민국에선 8인승 이하까지를 승용차로 봐요. 8인승까지. 그래서 대부분 봉고차 그러면 9인승부터잖아요. 그래서 8인승 이하까지를 승용차로 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따로 외울 거예요. 여기 파트 말고 다른 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뭐 팔아요? 타이어. 근데 갑자기 사장님 차가 펑크가 났대. 그러면 사장님 차 뭐 할 거예요? 당연히 타이어 교체하겠죠. 우리 사장님한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네.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돈 안 받았어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화물차는 상관없어요. 승용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정권에서 이거 할 예정이잖아요. 법인차는 앞으로 이제 뭐 한대요? 번호판 색깔 바꾸기로 확정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인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복지하는 데 써야 되는데 맨날 지들 뭐 하고 있어요? 자동차나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근데 이제 또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러면 회사 돈으로 자동차 안 사고 리스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에서 또 뭔가 방법을 내겠죠. 뭐 리스 차량도 또 뭐 이제 때가를 바꾼다던가. 항상 근데 국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 박자 늦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쫓아가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 바꾸실 분들이 싸우고 계시지 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바꾸려면 시간이 좀 항상 늦더라고요. 그래서 코인도 하실 거면 빨리 해야 돼요. 2025년부터는 세금 내요. 근데 그것도 또 그때 돼봐야 하는데 원래 올해부터 한다 그랬는데 미뤄놨거든요. 2025년. 그래서 결론은 승용차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고 있어요? 적게 내게끔 하고 있어요? 많이 내게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좁죠. 기름도 안 나죠. 근데 뭐는 많아요? 차는 많죠. 뭐 저도 끌고 다니니까. 그리고 요즘엔 추세 중에 하나가 한 집당 2세대. 많은 집은 식구가 5명인데 차가 몇 대예요? 5대야. 이런 집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열심히 돈을 거두려고 노력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게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저기 어디냐? 440페이지 보시면 직매장 반출이라고 있는데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해요. 타사업장 반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본지점 간의 거래.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 백종원 아저씨가 TV에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요리사가 아니고 사업가다. 그래서 자기는 저기 프랜차이즈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재료를 파는 재료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지점한테는 못 파는 거죠. 물건을 팝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는 인정을 안 하냐면 본점에서 지점한테 공짜로 줬대.
이런 건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직매장에다가 공짜로 준 것들은 인정을 안 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유통 단계잖아요. 우리 유통 단계가 길면 길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왜냐면 유통 단계에서 넘어갈 때마다 이익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다. 이런 건 국가에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냐면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 가운데에서 또 이익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걸로 장난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치킨집부터 해서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의 거의 99%는 그런 걸로 장난을 칩니다. 무슨 장난치냐면 예전에 롯데도 한번 걸려갖고 팔긴 했는데 롯데시네마 있죠. 롯데시네마 안에 팝콘 팔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롯데가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익이 어땠죠? 쓸데없이 커져버렸죠. 네. 왜냐면 자기들끼리니까 뭐 거기 들어가는데 돈도 적게 받거나 안 받았을 거고. 그래갖고 뉴스나 이런 데에서 막 난리쳐서 팔긴 했습니다. 현재는. 네. 근데 그런 장난들 쳐요, 안 쳐요? 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거는 인정 못 한다. 네. 본점에서 다른 데로 나갔으면 이익 붙여서 팔아라. 왜냐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익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요, 유일하게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이거는 원래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해요. 근데 왜 못 하냐면은 가짜 거래거든요. 네, 가짜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하는데 유일하게 요 직매장 반출만 뭐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왜냐면 본점도 사업자고 여기 잠깐 보세요. 본점도 사업자죠. 맞죠? 지점도 뭐예요? 사업자예요. 그러면 업자들끼리 주고받았으니까 뭐를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요즘에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간주공급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장난치는 걸 막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안 막으면은 정상적인 거래할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래할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는데 이제 슬슬 시작했더라고요. 뭐 시작했냐면 공인중개사는 XXX야.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뉴스에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현직 공인중개사분들은 또 한마디 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는 욕먹어도 됩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공인중개사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욕먹어도 되냐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의 특징은 입으로 막 얘기한 다음에 가서 조금 보여주고 집 좋죠, 사세요, 이게 땡이잖아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대요. 이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팔려고 한 20장 정도의 A4 용지 준비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 집 부근에 시장은 몇 미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으로 뭐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요 집을 사면 어떻게 될 것이고, 병원은 어디 가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한대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서비스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대박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약간 부동산보다는 복덕방 개념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도 서비스가 늘어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러다 진짜 잘못하면요, 공인중개사들이 변호사한테 일 다 뺏깁니다. 변호사 한번 들어오려다가 어쨌든 성공은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몇 번 더 일어나면 변호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 박수 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도 터진 것 중에 하나가 다 공인중개사들이 거의 다 껴 있었잖아요. 10건 중에 7, 8건은 공인중개사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XXX다. 쉬운 거 없죠, 뭐.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441페이지 보시면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근데 조카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대학교를 졸업해서 컴퓨터 한 대를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인정을 못 하겠다. 왜냐면 이런 거 인정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팔 거거든요. 뒷돈 받고 판 다음에 국세청에서 조사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한 사람 그냥 줬는데요. 그럼 이런 걸 인정해버리면 세금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그래도 우리 이런 건 싫잖아요. 나는 세금 냈는데 쟤는 안 낸대. 똑같은 물건 샀는데. 아니 똑같은 물건 팔았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점상. 노점상 진짜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노점상 분들은 월세도 안 내죠, 일반적으로. 세금도 안 내죠. 카드 수수료도 안 나가잖아요. 뭐 요즘에 카드 수수료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적잖아요,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점상이 다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팔다가 걸리면은요, 그 노점상은 아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자리에 노점상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뭐냐면 노점상들을 다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무조건 없어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실명제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밑에 10만 원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게 나옵니다, 시험. 요것만 설명하고 쉴게요. 거기 진한 글씨 보시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요런 거는 다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작업복부터 직장문화비까지는 다 누구 위해서 돈 쓰는 거죠? 직원 위해서 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고, 그 다음에 연간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그 다음에 연간 10만 원 이하의, 요즘엔 요게 나와요. 명절이나 기념일 요럴 때 회사에 물건을 줘도 됩니다. 그 대신 얼마까지 줘야 돼요? 10만 원. 10만 원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물건이 13만 원짜리야. 근데 그거를 줬어. 그러면 3만 원에 대해서는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 10만 원이 요즘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원한테 뭔가 해줄 때, 특히 뭐 돈으로 준다거나 물건으로 줄 때 얼마까지는 괜찮다고요? 1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1년에.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그 뒤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